자,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는 보통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스와 티그리스 강 요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에 있던 수메르인들이 시작을 했다고 믿지. 거기에 이제 수메르 원래 강이 4개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가 하는데, 하여튼 뭐 노아 왕주 노아의 이제 사건 이후에 이제 강이 2개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지. 그래갖고 에리두라는 데가 있어. 에리두라는 그 고고학적으로 찾아냈던 도시가 그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했던 에덴과 에리두 같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고고학자들도 많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벨탑 같은 모습의 어떤 그 유적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에덴이 에리두라는 곳의 어떤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언급된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는 뭐 가장 언급됐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곳이 이제 우르지. 우에 아브라함이 BC 20세기쯤 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 땅을 떠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여기가 이제 반달 지역이라고 보통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아라비아 이 반도에는 이제 사막이라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지역에서 한 40년을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이 정도 되겠구나. 한 이 정도에서 이제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하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지금이야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여기 있지만 쿠웨이트나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뭐 살만한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기름의 힘으로, 석유의 힘으로 거기다 도시를 짓고 사는 거니까. 사실은 당시 BC에 뭐 40, 50세기에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녹색 지역과 고기 가나안 땅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의 터키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북아프리카 있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그 나일강 이집트 문명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아주 그 국제적 분쟁 지역, 시리아, 이라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이란,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이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나서 인도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 하여튼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BC 4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생겨났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르크라는 도시가 가장 첫 번째로 발전했던 도시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뭐 키시라든가 뭐 나중에 이제 바빌론이라는 또 도시도 있고, 아수르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이제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BC 40년부터 이제 한 BC 30년까지 쭉 오다가 한 40년, 2000년 정도
거의 2000년 정도를 수메르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었냐면 당시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스트리트 금융 있지 금융 금융 그 시장이 발전할 정도로 굉장히 그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다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까지 온다고. 금융위기가 뭐냐면 돈을 이제 찍어냈는데 돈을 이거를 금이면 금으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여기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줘. 그럼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막 난리를 치겠지. 그럼 거기에 이제 채권 증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돈을 빌려줬다는. 근데 왕 하나가 수메르 왕 하나가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돈 빌려줬던 거를 다 탕감시켜줘. 그럼 어떻게 해? 월스트리트에 있던 그 돈 빌려줬던 사람,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지.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망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메르 문명이 망한 건 아니고 이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왜냐면 이제 돈 부자들이 다 이제 그 우르크를 다 우르크를 다 떠나고 뭐 키신가 뭐 이런 데를 하여튼 다 떠나서 다른 데로 이제 이주를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패권들이 이제 다른 도시로 넘어가 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긴 해. 그러면서 그런 돈 거래를 특히 이제 신전에다가 돈을 이제 뭐 이렇게 내기로 한 뭐 그런 게 있었나 봐. 뭐 그런 거를 적어 놓은 다음에 얼마를 내기로 했다 또는 얼마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글자식으로 이렇게 적다 보니 이게 이제 문자가 됐지. 결국 돈 거래를 명확하기 위해서 클리어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문자. 상형 문자가 생겨났다라는 것이 이제 문명의 가장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어요. 종교에 이제 그 헌금을 하거나 그 헌금 이제 종교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관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정부인 거지 정부. 종교가 정부였어 그때는. 그 신의 대리인들이 왕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거래 이거는 이제 뭐 신용이 있는 거래야 등등의 어떤 크레디빌리티를 지금처럼 우리가 한국은행 가갖고 또는 지금 뭐 달러 같은 것도 나라에서 그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돈 거래들이 국가의 어떤 바틈을 가지고 지지를 가지고 운영되었던 것이 지금의 모습과 4,000년 전의 그때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자, 동시에 이제 여기 이제 얘기를 좀 더 할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가 수메르 문명이 멸망을 했는데 수메르라는 민족이 좀 맛이 가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거는 이제 어쨌든 노아의 방주 이후의 일들이지. 노아의 때 이제 셈과 야벳과 아벳누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형제가 있지. 그래서 이제 셈족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핵심이 유대인이고 이후에 뭐 이제 에서의 자국 에돔 족속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그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람인들 누구지 이스마엘 자손들 이렇게 이제 이게 셈족이라고 이 사람들이 셈족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 삼촌 때 요 지금의 아람족 옛날에 이제 아람족 요런 사람들 다 셈족이고 요 셈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역사에 들어보면 이렇게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셈족들이 대충 여기에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수메르인들도 셈족인 거지.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셈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해. 근데 지금 뭐 노아의 방주에 나온 요 세 인류의 어떤 공통적 조상에 의하면 셈 중에 하나니까 셈족이 수메르족이 과연 야벳이냐 아니면 함이냐. 함은 이쪽 북쪽에 북아프리카에 가서 정착했던 이집트인들이 함족이 대부분이고, 야벳은 이제 도리어 이제 위쪽으로 가서 그 코케스 산맥을 중심으로 그 철기 문화를 이제 발전시켰던 야벳 쪽들이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백인들 조상, 또 인도인들 조상, 페르시아, 인도 이쪽의 조상, 그리고 이 위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게르만족들, 그다음에 켈트족, 그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그리스, 이태리 이쪽에 이제 북쪽에 좀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그렇게 이제 이해를,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약간 구별을 짓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히타이트 지금 뭘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그 수메르 지역에 살던 자기들의 수메르 그 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기들만의 민족에. 그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모리족이라고 불렀어. 아모리족. 근데 그 아모리족의 그 여기 보면은 요 얘기를 먼저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22세기 정도가 되면 BC 22세기 정도가 되면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우르쿠, 뭐 라베시, 키시 이런 이제 도시 국가들을 통일을 시키는 사람이 나타나. 통일을. 그래서 이게 한 나라가 돼. 아예.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루갈 자켓이라는 그런 사람이 여기를 통일을 시키는데, 그 위에 이제 수메르인들이 이제 무역거지로 삼았던 약간 식민지 같은 느낌의 도시가 있었어. 그게 이제 아카드라는 도시인데, 여기에는 이 수메르인들이 아니라 이 아모리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지. 아모리족, 그 셈족의 일부 아모리.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그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오랑캐들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야. 아카드. 근데 여기 아카드에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 여기 지역의 민족들을 통일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사르곤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사르곤 이제 성경에 이제 모세가 뭐 이 스토리를 베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데, 사르곤 역시 이렇게 강리에 이렇게 엄마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강에 이렇게 어떤 바구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건져서 살았다 뭐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이제 모세하고 비슷한, 누가 누구 걸 베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런 기록들도 있고, 과거에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에 나왔던 기록들이 사실 계속 카피되고 에드되고 또 에드되면서 에딧되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언제적인 거냐면 훨씬 나중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또 모세의 스토리를 또 이쪽에다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하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얘기가 누굴 베낄 리는 없다라고 믿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아카드의 이제 사르공이라는 대왕이 나중에 대왕이라고, 왜냐하면 이 북쪽의 국가연합과 이 남쪽의 국가연합을 통일을 시키지. 이 루갈 자킷이라는 사람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에 인류 역사 처음에 그 제국. 왜냐면 이제 민족이 다른 민족 두 개가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아카드 제국. 아카드 제국.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 악각이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악각이라는 말로 나와. 영어로 보면 아카드라고 돼 있어. 그런 뭐라 그래? 니므롯.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니므롯이 몇 명이 있는데 니므롯 중에 하나가 이제 사르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바벨론의 하무라비, 이 사람도 이제 니므롯이라고, 니므롯이로 불렸던 사람의 대상이 이제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지. 그런데 아마도 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니므롯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이 통일이 된다고. 통일이 돼서 있다가 그 나람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나람신 아들 때. 그러니까 이제 사르곤이 있고 곧 아들이 이제 나람신. 요때 이제 이 아카드 제국이 굉장히 부흥을 하지. 부흥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잘 살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 있던 수메르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이 사르곤족들 이쪽을 몰아내고 다시 우르크 제3왕국을 세워. 그래서 우르크 3왕국이라는 것을 세워. 우투레가인가 뭐 이런 사람이고, 우르크 3왕국이 이제 첫 번째 왕은 이제 우르 남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우르크 3국을 세우는데, 또 다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세웠는데 뭐 오래 못 가고 또 여기 이제 북쪽에 있던 아모리국이 또 쳐들어온다고.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도 되게 비슷하잖아. 중국의 역사도 되게 비슷한 게 대륙 한족의 중심이 있고 위에는 이제 북방민족이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에도 지금 이제 BC 한 20세기에는 중국에도 중국 땅볼까? 중국에도 이제 문명이 시작되지. 황하 문명이 시작되는데, 이 황하 문명이 보통은 이제 하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인정은 못 받아요. BC 20년, 20세기에 만들어졌다는 하나라는 사실은 인정을 못 받고, 한 16세기, BC 16세기쯤 들어서야 이제 은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상족이 만들어서 상족이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그래서 이제 은나라부터는 이제 하여튼 여기 하나라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고, 여기 약간 이제 여기도 이제 약간 신화의 시대에 있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황제라든가 뭐 동이족들의 조상인 뭐 치우천왕이라든가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를 되게 재밌게 자극하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치우천왕이 뭐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다. 황제하고 이 하나라의 황제와 그다음에 치우천왕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동이족을 물리치고 황제가 이제 이 중국의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이제 또 얘기가 있지. 그리고 나서 황제의 자손 중에 또 하나는 요순 시대가 BC 한 20세기에 요순 시대가 열리는데, 요왕 뭐 예를 들면 한 40년, 50년 때 그때 이제 고조선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지. 유사한지 삼국사기인지 확실히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요순 뭐 40년인가 50년 그때 2330년에 BC BC 2030년에 고조선이 시작됐다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던 거야. 신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한 날짜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시작됐다라고 이제 하니 조금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좀 국제적으로는 어쨌든 저 신빙성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근거한 신화에 근거한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하여튼 상나라, 하나라, 신화 속의 하나라에서 상나라라는 황하의 문명이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 근처에서는 이제 우리 고조선의 문명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되고, 인도에서 이제 하라파, 여기 이제 인도에 이제 두 강이 있거든. 근데 인더스 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겐지스 강이라고 있다고. 겐지스 강이 지금은 이제 여기 주로 여기서 이제 인도가 이제 문명이 도시들도 여기가 제일 많고, 근데 인더스는 지금 이제 파키스탄 쪽이 더 가까이 있어. 인더스 문명이 이제 시작됐는데 하라파라는 문명이라고 해서 인도에 이제 드라비다라는 이제 민족도 여기 살고 있었다고. 드라비다인들이 세운 그런 문명이 BC 이것도 한 20세기, 20세기는 좀 빠른가? 이건 내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20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오게 돼. 이게 하라파. 그러다가 이제 하라파 문명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 아마도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 내가, 코케스 산맥, 여기 히타이트 문명이 발전했던 요 근처에 카스피해인가? 그 근처에 이제, 코카스라는 산이 있어. 코카스 산이 있는데, 코케이션이라고 하죠, 백인들을. 코카스인들이 이제 여기서 철기 문명을 발명을 해. 때가 한 BC 한 15세기 이쯤인데, 이때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인도 아리아인이라고 그래. 아직 인도까지는 안 왔으니까 아리아인들, 아리아인들이 이 코카스 문명을 가지고 내려와. 철기 문명이다 보니까 여기는 다 이제 청동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훨씬 센 철기한테 못 당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세우고,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세우고, 이 페르시아의 아리아인들 어떻게 보면 좀 쫓겨났던,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더 가까운 데다 땅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적응 못했던가 아니면 패잔했던 사람들이 또 밑으로 더 오게 되지. 그래서 페르시아 옆에 있던 이 인더스 지방의 이 드라비인들 혼합이 되고, 그때 이제 이 인더스 문명이 또 이제 베다 문명이라고 하는 BC 한 16, 15세기부터 쭉 이제 베다 문명이 시작되는데, 베다라는 게 뭐냐면 그 철기 문명, 아리아인들이 가져왔던 철기 문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로컬 사람들을 지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우월한 민족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라는 이제 어떤 그 종교적 그 가치관을 성립을 이때 하면서 소위 이제 카세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누는 누구냐? 하여튼 이거는 좀 내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서 그런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런 이제 문명이 또 이 인도에 펼쳐지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페르시아는 되게 중요해. 이제 페르시아 여기 이제 인도하고 중국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정리하는데, 페르시아는 나중에 아리아인들이 세운 페르시아 이 문명은 결국 이제 서양 문명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페르시아가 되고, 또 하여튼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BC 지금 이제 하여튼 22세기, 20세기, BC 20세기에 여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쿠 제3왕국이 세워졌다가 이제 아모리인들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제 아모리인들 소위 그 셈족들이 여기다가 또 자기들만의 이제 도시국가들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막 이렇게 짬뽕이 돼. 짬뽕이 결국 이제 뭐 사실 그 수메르인들은 사실 나중에 없어지고 다 이제 하나 문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 유명한 바빌론, 이신. 그 다음에 무슨 뭐 에슈논나. 그 다음에 위에는 아수르. 이런 도시들이 이제 그 아모리 족속, 그 셈족의 일부였던 아브라함의 이제 친척들,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통일을 시키지. 그러니까 18세기쯤 될 거야, 그게. BC 18세기. 1800년도.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무라비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하고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요것도 이제 뭐 의견이긴 한데, 다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되는 건 사실은 별로 없지. 올라오고 옛날이라. 이제 BC 18세기쯤으로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제 이쯤에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지. 와가지고 이제 유목민이니까 왔다 하는데, 이제 이집트도 갔다가 오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전쟁에 휘말려. 성경에 보면 전쟁에 휘말려. 그래서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지. 그리고 롯이 잡혔나?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기 전쟁하는데 여기 살고 있던 이제 또 다른 민족 하고 이제 전쟁을 하지. 거기에 이제 토착으로 이제 좀 살고 있던 그게 이제 망했던 국가가 어디야 그거죠? 타락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제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지. 뭐 그런 이제 그게 이제 그 연합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씬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롯도 이렇게 잡혀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롯을 구해오고 막 이러는 게 있고, 뭐 살렘 왕이 가서 이제 구해와다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이때 이 북쪽에서 이렇게 구원군이 온단 말이지. 구원군이 오는데, 지금 이 시기를 잘 봤을 때 아마도 이 하무라비와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친척일 수밖에 없는, 그때는 뭐 이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고, 도와주러 와서 전쟁을 끝내고 이겼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무라비가 아니냐 하는 것이 뭐 그런 이제 의견도 본 것 같아.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무라비가 이 지역을 이제 잘 다스리고, 그 자식들이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잘 다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망하지. 망해. 자, 거기까지가 이제 들어보면 BC 30에서 BC 한 16세기, 한 1500년간의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BC 한 18세기에서 19세기 사람으로서 친척과 아비가 살고 있던 아비와 친척이 살고 있던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증손자가 12 이제 지파가 되는 그 요셉과 그지 그런 유다와 그지 그런 사람들이 레위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시기. 그때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가잖아. 그지? 이집트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완전히 다른 민족이거든. 이집트는. 그러니까 비슷했던 나라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극인 나라야.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받아주고 또 총리까지 시켰다. 좀 어렵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 있다. 자, 그 얘기를 좀 할게. 그럼 이집트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지. 그지? 이집트는 이제 BC 22년, 22세기 아니라 22세기에 통일이 돼.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나눠졌다 그랬지. 근데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BC 한 22년 정도에 메네스라는 왕이 이제 통일을 시켜요. 우리가 그걸 이제 스콜피언 킹이라는 영화도 있어. 전갈왕.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신화적으로 일단 유명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시켜가지고 이제 강력한 이집트 국가가 탄생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메니스 이전을 상고 시대라고 하면 이제 메니스 이후에 고왕국 시대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왜 흔히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 그렇지, 피라미드가 생각나지. 피라미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조세르라는 왕이야. 조세르 피라미드라고 해.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쿠프 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갖고 되겠어? 더 크게 져. 그래서 엄청 크게 짓는단 말이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4,600년 전이야. 지금 시점에서 4,600년 전에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엄청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 왕들이 이제 죽으면 더 이제 계속 이제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영혼으로서 아마 그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더 살아나가야 된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굉장히 좋게 해줘. 왜냐면 자기가 죽고 나서도 계속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 쿠프 왕의 그 피라미드가 유명하지.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꼭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고왕국 시대가 이렇게 가다가 한 22년, 22세기, 22세기 정도 되면 26세기에 이제 쿠프 왕이 쿠프
세프 왕이라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그 고한국 시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가뭄이 온단 말이지. 예. 그래서 나일강이 이제 가뭄이 갖고 망해. 근데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나일강의 수호자들이거든. 나일강이 말랐다는 건 파라오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 또는 어떤 어떤 신적 힘이 이 사람은 없다. 이런 반란이 일어나서 망해요. 나라가 망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국가들이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약간 여기까지는 아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하여튼 귀족들이 나라로 이제 정치를 하다가 한 17세기쯤 해가지고 이게 중간이야. 이제 그 고왕국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기에 있다면 이제 신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중간기가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왕국이 이제 망해가던 시절, 중왕국이 망해가던 시절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22세기에 한번 망하고 다시 이제 부흥을 시켜서 좀 잘 나가다가 여기 이때는 이제 중왕국 시대는 보통 한 18세기에서 19세기에서 17세기, 16세기까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17세기. 이때는 이제 공왕국 같은 정도의 어떤 큰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되게 힘이 있었는데 그 중왕국 시대도 망하지. 17세기쯤 되면 이제 드디어 이 함족이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왕권이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이제 계속 내가 아모리족이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하무라비 얘기했잖아. 근데 하여튼 요런 인간들, 요쪽 셈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왜 내려왔냐면 여기에 가뭄이 너무 든 거야.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여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거야. 어떻게 성경하고 좀 스토리가 굉장히 좀 맞아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 그랬잖아. 요셉이 왜 왔지? 요셉이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 가뭄을 피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아모리족 그 힉소스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들, 요셉의 친척들인데 먼저 와서 여기를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권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요셉이 나타났고 요셉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이집트의 왕권을 확고하게 해줬던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성경의 스토리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스토리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힉소스인들 여기 이제 힉소스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힉소스인들이 상 이집트만 사실 점령했고 하 이집트는 여전히 기존 이집트 민족들이 여기다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16세기 되니까 이제 힉소스인들이 조금 힘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군사력만 기른 거야, 몰래. 계속 기르다가 어느 순간 쳐들어간 거지. 쳐들어가서 힉소스인들이 몰아냈지. 그럼 어떻게 돼, 요새? 자기의 정치 기반, 자기 권력 기반인 힉소스인들이 다 몰러가 버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얼마나 한이 맺혔을 거야. 이 사람들이 가갖고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막 그 피라미드였을 거야. 아마. 아니면 농사 짓고 뭐 건물 짓고 이런데 노예로 막 부려먹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잘 살다가 어떤 권력 그 상류층 거의 같은 비슷한 거잖아, 그렇지? 잘 살다가
이제 못 살겠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지. 그때가 이제 16세기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봐봐. 20세기, 18세기쯤에 아브라함이 이제 오지. 그 다음에 한 뭐 예를 들면 한 50년 후 100세에 나잖아. 100세에 나니까 17세기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 18세기에서 이삭 태어나고 야곱 태어나고 그지 나이가 이제 차이가 한 50년 차이 날 거야. 그러면 16세기쯤이 이제 요셉이 태어날 때쯤이니까 힉소스인들이 이미 정권을 잡았을 때지. 17세기, 16세기까지 정권을 잡던 사람들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가 되면 이제 투트모스 3세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힉소스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요셉의 유대인들까지 이제 탄압을 하는 그때가 15세기. 그게 맞잖아. 그지? 대충. 그러니까 15세기, 이제 나중에 14세기쯤까지, 그러니까 한 여기서 이삭에서 여기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한 300년 정도, 그지? 한 400년, 200년에 300년 정도 노예생활 했잖아. 그지? 비슷하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14세기 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알고 있는 람세스 때. 자, 이때가 나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이게 내 표실이다. 이거 뭐, 괜히 또, 그래서, 틀리진 않을 거야. 뭐, 그냥 이론 중에 하나니까. 생각해보면, 람세스 때, 자,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아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고 하무라비 그 전들이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멸망하는 게 아까 이제 코케스 산맥에서 코케스 산맥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철을 발명하잖아. 그치? 철을 발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내려와서 히타이트라는 제국을 세워. 한 16세기쯤 됐을 거야. 16세기쯤에 히타이트라는 제국을 세운단 말이지. 그런데 이 히타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구바벨론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과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 구바벨론을 멸망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하무라비가 완전히 그 자손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여기에 이제 근처에 있던 카사이트라는 민족이 있어. 위쪽에 이제 산에 살던 약간 이제 뭐라 그래? 미개 인종들이. 왜냐하면 히타이트가 왔다가 너무 여기까지 와서 얘를 컨트롤하기가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멸망시키고 떠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사이트인들이 이제 와갖고 자기들이 바벨론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한 300년 정도 다스렸다고. 되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이한 일이야. 특이한 일. 원래 있던 바벨론 그 아모리족 쪽이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떠나면 다시 그게 아니라 카사이트가 내려와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얘네들이 워낙 무식하니까 못 당했던 것 같아요. 이 카사이트들이 어쨌든 있어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 이제 BC 12세기에서 10세기로 가는 거야 지금. 이제 자 여기 히타이트가 16세기에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이제 한 12세기까지 한 400년 정도 카사이트라는 데가 여기를 다스렸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타이트가 가장 여기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 처음으로 기록된 세계 전쟁.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이제 신왕국을 건설했던
투트모스 3세의 손잡벌 되는 람세스가 얘네들은 전쟁으로 큰 나라잖아, 그지? 히소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여튼 전쟁을 준비했던 나라고 전쟁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을 잘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 가나안 땅까지 다 점령을 한단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아직 보기 전에 히타이트도 이 땅을 노린다고. 그러니까 둘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히타이트와 람세스가 맞붙지. 어디서? 카데시라는 데서. 카데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비겨요. 왜냐하면 서로 이겼다고 했거든. 서로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비긴 걸로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비겨가지고 서로 이겼다고. 하여튼 잘 안 나오네. 자, 서로 이겼다 하면서 이게 한 이제 BC 14세기쯤이에요. 14세기쯤에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사실 그 NT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 참 NT 기독교인들은 재밌는 게, 일단 모세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해요. 허구의 인물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또 무슨 또 주장하냐? 모세의 유일신 사상은 이집트의 이크나톤이라는 왕이 있어. 이크나톤이라는 왕한테 배운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해. 허구의 인물이 뭐 어떻게 배우지? 그러니까 이제 뭐 NT 기독교인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럼 모세는 또 인정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람세스 투스모스의 이제 손잡벌 될 거야. 아마 람세스의 아버지니까 이그나톤이라는 사람이 이 왕권이 너무 이제 쪼그라드는 거야. 왜냐하면 왕을 받쳐주는 가장 힘이 이제 신권이잖아, 신권. 종교의 힘. 근데 그 제사장들 있잖아, 제사장들이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멋대로 막 정치를 하니까 이그나톤이 나름 개혁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때 이제 이집트의 신 태양신 라를 섬겼단 말이지. 라, 우리 뭐 잘 알지, 아몬다. 라를 생기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신만 섬겨라. 그래서 아톤신이라는 아톤, 태양신 중에 한 명인데 아톤신만 섬기라고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웃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일하게 그 신만 섬기라고 그랬지 그 신만 존재한다고 한 게 아니야. 여러 그 태양신들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치질이 다 끝. 쟤네들은 별거 아니니까 아톤신만 섬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톤신의 어떤 분신 또는 뭐 대리인이다. 니들은 찌그러져라. 약간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유일신이라는 사상. 그러니까 유일신, 모세 유일신 너무 다른 유일신이지.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신은 다른 건 다 피조물인 거잖아. 그게 아니라 신 중에서 얘가 제일 세고 얘만 우리는 이제 섬긴다 이런 거였단 말이지. 모세가 뭘 배우고 아니 뻥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톤 신을 섬기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아톤 신을 섬긴 이크나톤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능력했어요. 무능력해가지고 결국 개혁을 못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찌그러졌다가 그 아들 때에 이제 람세스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던 거지. 싸움도 잘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 복제의 어떤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한 여기까지를 이제 먹었던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고대 역사와 성경 역사에서
자, 람세스 때가 14세기쯤 된 때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던 걸로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 다른 이제 뭐 12세기라는 사람, 14세기라는 사람 이게 이제 다른데 최근에 발견된 거는 확실하게 12세기는 아닌 걸로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끌고 나와도 가나안 땅도 다 이집트의 그 영역인 거지. 아니 물론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이집트의 정권 아래에 있어요. 아직은 히타이트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봐야 사실 이집트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된 게 아닌 거지. 그런 문제가 좀 생겨나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돌고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까고 이제 도장 깨기 해서 내려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14세기, 13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12세기쯤이 되면 12세기 때면 물론 이제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긴 하지만 이제 점점점 힘이 빠진다. 람세스가 죽고 나서는 점점점 여기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아마 근데 이 장악력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람세스 또는 람세스의 후손의 그 공사력이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던 이유는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 쫓아가다가 다 수장이 됐잖아. 그지? 그 메인 그 병력들이 다 나일강에 그냥 여기 나일강이 아니지 무슨 강이죠? 하여튼 거기 강에 수장이 되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어떤 정책 패권을 뺏길 때까지 좀 루스하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민족들이 다 이렇게 어떤 패권을 좀 싸우는 상황이 되고 이집트는 너무 강한 이집트는 좀 힘이 빠진 그 시간이 4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제 나빠야 있는데 레피셜인 거지. 레피셜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레피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13세기에서 12세기로 넘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히타이트가 멸망을 해요. 왜? 거기 이제 히타이트 옆에 이제 그리스가 있었지. 그리스도 멸망을 해요. 왜? 바다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바다 민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바다에서 와가지고 까고 이집트 까고 여기 있는 거 다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다 멸망시키고 이 힘이 잘 빠져요. 그래서 여기가 무주공산이다. 무주공산. 이 가나안 땅이. 얘네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시피플이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거기에 이제 초토화된 가나안 쪽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그 시피플들과 이제 또 전쟁도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 그 시피플이라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이제 주로 우리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거기하고 전쟁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피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많이 정착을 하게 살니까 그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했던 거 다시 살짝 리뷰를 하면 자 이제 20세기 BC 20세기 그다음에 10세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20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20세기에 뭐 19에서 18세기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17세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집트가 당시에 힉소스라는 그 셈족의 일부, 셈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친척 관계가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이집트가 17세기부터 한 16세기까지는 정명이 되는데, 이 셈족에 의해, 힉소스에 의해서 아마도 총리가 되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세기쯤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 상 이집트에서 결속해서 이 하 이집트에 있던 힉소스를 몰아낸 이제 원래 이집트인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람세스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군대 어떤 그런 군대의 어떤 힘이 그 바탕으로 된 그런 이제 이집트를 건설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그의 치세를 넓히는데 그 위에는 만만치 않았던 또 민족들이 있었다. 누구냐? 히타이트들이다. 히타이트들이 코케스 산맥에서 이렇게 넘어온 철기 민족인데, 그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쪽 어디야?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인도까지 내려오면서 지금의 인도 문명까지를 아리아 쪽으로 이 코케스인들이 점령하게 된다. 이 히타이트 쪽에 있는 그 신들과 이쪽 그 아리아인들의 신, 인도 사람들의 신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고요. 이 히타이트들이 요거는 이제 이따 안 했지만 이제 미탄이라는 제국이 하나 생겼어요. 미탄이 제국은 아까 이제 구띠인가 카사이트들이 좀 망하고 이렇게 하여튼 뭐 걔네들이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미타니로 이렇게 올라왔고 다시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어떤 구선조 이 사람들까지 통합을 한 그런 미탄이라는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제 이 람세스가 올라와서 미타니까지 이제 자기 촉국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미타니는 나중에 없어지고 아시리아가 되긴 하는데요. 그 히타이트와 카데시라는 곳에서 카데시라는 데서 전쟁을 하게 된다. 인류 역사에 처음 국가 간의 전쟁인데 비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람세스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보통 나왔다라고 이제 믿죠. 꼭 람세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집트인들에게서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Sea people, 바다 민족이 쳐들어와서 히타이트족 멸망시키고 여기 그 이집트도 완전히 힘을 빼고 이집트도 거의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바벨론이, 아시리아니 이런 데 다 이제 힘이 쭉 빠졌죠. 거의 망해가고 이제 그런 아주 무주공산인 그런 가나안 지역에 뭐 레반트라고도 하고 레반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시프블 뭐 블레셋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시피블들이 와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많이 살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블레셋이라고 불렀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계속 해온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다윗 솔로몬 제국을 세우는데 이제 어떤 프로세스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억하고 이제 그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BC 아까 BC 20에서 BC 10년까지를 다뤘다면 BC 10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AD 1년 요때까지의 이제 스토리를 정리를 또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지구의 역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된 다윗 솔로몬 왕국. 이때 이제 다윗 솔로몬 왕국, 특히 솔로몬 왕국이 인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10세기니까 BC 10세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융성했던 그 나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중국도 한 800년에서 400년 정도, 한 800년 동안 춘추 전국 시대였죠. 춘추 전국 시대. 그래서 이때도 중국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고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상태. 300년, BC 한 300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나눠 있던 상황이라서 여기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중심점 힘이 있었던 그런 제국은 아니었고, 그래서 전체 국가들을 봐도 다윗 솔로몬 왕국만큼 발전되고 인류의 하여튼 가장 큰 제국 정도의 힘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반쪽이 나면서 그때부터 힘을 잃게 되죠. 그때 이제 아람 민족. 사실 아람 민족은 아브라함의 친척 관계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아모리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해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고, 이집트는 이제 겨우 이제 수습이 되는 상당히 아직은 힘을 잃어서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멸망이 아니라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점점 이제 강해지는 나라가 이제 아스리아죠. 아람이 이제 커졌다가 이제 아스리아한테 좀 밀리는 상황이 됩니다. 아스리아가 워낙 잔인하게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제 반대파들 그게 아주 그냥 싸그리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들의 이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요나 같은 그런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근처의 사람들이. 워낙 그 사람들이 와갖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스리아도 이제 이렇게 중흥기도 겹치고 뭐 이렇게 좀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그 얘기를 해요. 아마도 요나 시대 때는 아스리아에 이제 좀 흉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권력 다툼도 있어가지고 또 내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국가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아슈르 나파즈레인가 티글라스 필리세 3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아스리아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고 크게 했죠. 그리고 이제
유다보다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요때 이제 아스리아가 이제 좀 부흥하는 시절, 뭐 700년, BC 한 700년쯤 되고, 그 시절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또, 좀 힘이 있어지는, 뭐 그런 또, 시절이 또 있기도 하죠.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좀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힘을 잃어가고, 나중에 이제 아스리아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지역들을 다 모아가면서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멸망을 하죠.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리아가 그러다가 아스리아가 워낙 이제 주위에 이제 그 미움을 받죠.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아스리아한테 이제 계속 아까도 이제 상위 입스가 계속 이렇게 위에 그 힉소스를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뭐 그랬던 시절 비슷한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아스리아 사람들한테 점령당해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또 잔인하기도 했고, 바벨론 하면은 함무라비의 엄청난 또 한 시대를 또 이렇게 한번 풍미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제 아스리아를 대적해내는 그런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아스리아를 또 멸망시키죠. 그래서 아스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성경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친교를 하자. 우리도 아스리아 싫어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살만에셀인가요?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겨우 이제 물리쳐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나기도 했는 그랬던 이제 죄송합니다. 북유다를 멸망시킨 게 이제 살만에셀이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왕이 이제 사네립이죠. 사네립을 히스기야가 이제 물리치기도 하고 했던 그적적으로 물리치는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다가도 어쨌든 이 바벨론이 이제 힘을 다시 얻으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시절에 이제 완전히 아스리아를 몰아내고 그 아버지 세대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고 이 히스기야 남유다를 또 공격해서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요거까지는 아마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고, 그러다가 바벨론 얼마 안 가죠. 한 뭐 60년 가나요? 60년? 60년, 뭐 하여튼, 그 옆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맥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옛날에 엘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평경에는 이제 파사라는 민족이라고 할까요? 이제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메데가 있었어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여기에 또 이렇게 메디아가 있었어요. 메디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할아버지 이제 뭐 손자 이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디아까지 해서 여기를 다 통일을 시키죠. 사실은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거대한 국가가 하나가 옆에 탄생한 건데, 이 페르시아를 통일을 하고 메데아 파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통일이 되고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이제 그 힘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되고 바벨론이 무너뜨리면서 이 페르시아가 거대한 왕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가장 컸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컸던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BC 한 600년, 500년쯤에 여기에 옛날에 히타이트족이 살았던 여기에 이제 리디아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리디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리디아까지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죠. 리디아는 또 유명한 뭘로 유명하면 동전 화폐를 만들었던 최초의 나라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하여튼 동전 화폐를 왕 얼굴 집어넣고 금으로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리디아의 그 금융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국가 간에 페르시아가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 스테이트들 미국 같이 스테이트들이 쭉 있을 겁니다. 옛날 아시리아 제국의 시절이 있어 아람 있고 또 이스라엘도 있고 이런 로컬 그 국가들이라고 할까 스테이트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이 국가 간의 전체 제국 간의 물건 거래는 금으로 하게 해요. 금. 그리고 이 내부 하나의 지역 안에서 우리 지역 화폐로 그러니까 은으로 거래를 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굉장히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의 어떤 커다란 상권이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비슷한 어떤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뭐 다니엘의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 밑에서 계속해서 충신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고레스 왕이 다들 돌아가서 니들이 신을 섬겨도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스토리들이 또 이제 뒤에 성경 뒷부분 말라기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죠. 학개니 뭐 이런 사람들 말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런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가 이제 성경을 정리를 되게 잘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에스라가 굉장히 다 편집한 구약 편집을 했다. 제가 컬렉트를 해서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페르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모슬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BC 한 400년? 400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스의 320몇 년 정도 될 거예요. 알렉산더가 드디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서양 문명이 그리스의 서양 문명이 이제 이렇게 오고 이 중앙 어떻게 보면 중동 지금 메나 미드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이게 이제 인류 문명들이 이렇게 잘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죠? 여기 페르시아 그다음에 인도 여기 인더스 여기 멘지스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
그런데 300년쯤 되면은 이 중국에서도 지금 통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시황이 나타나죠. 진시황. 진시황이 나타났다가 초안으로 이제 또 전쟁했다가 한나라가 세워집니다. 한나라. 그렇죠? 진시황이 이제 국가를 통일을 했다면 이제 한나라가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를 하나로 완전 재정비했죠. 그래서 한자도 만들고, 네. 한자가 동이족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인들이 이제 좀 활용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에 멸망되면서 고조선이 몇 년에 멸망했는지 제가 기억이 좀 확실하게 잘 안 나서 보겠습니다. 고조선 고한전쟁 한 BC 한 100년 정도 그때 멸망하면서 한국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고조선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생기고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내려가죠. 제가 이제 한국 그 역사는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신라가 BC 60, 고구려가 BC 한 30, 그다음에 백제가 한 20쯤 해가지고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날 거기에 이미 토착 국가들이 있었죠. 진안, 변한, 마한 이런 그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반도에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BC 1세기 예수님 태어날 때를 전후로 해서 이 인류 역사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인류의 역사에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요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좀 많긴 한데 사실 조그만 나라들이잖아요. 지금의 나라하고 비교될 수 없이 작은 인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았던 거 그리고 이제 저쪽 켈트족들이 또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이제 약간 거의 이제 진짜 야만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뭐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사실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인도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서 공자도 태어나고 맹자도 태어나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또 400년쯤 500년 됐나요? 또 부천 석가모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때가 이제 BC 500년 이 페르시아가 이쪽을 제압할 때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공자 500년, 맹자 40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류 역사에 큰 이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꼭 제가 꼭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성경이 왜 획기적이냐?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고 신의 중재자를 통해서 신에게 직접 가지 못해. 왜냐면 사람은 하찮은 존재야.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신 아래 인간은 그냥 노예야, 노예. 그냥 신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그 신적 이념들. 왜냐하면 이 중재자가 사실 신 핑계로 자기가 이 사람들 부려먹는 거잖아. 이건 이제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신의 철저한 노예.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왕, 사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적인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신들에 가까이 있고, 사람은 사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지. 이 사람들이 노예인 거지. 이제 그게 일단 그 통치 이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야. 근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임하고 대어. 임하고 대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누가? Everybody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신과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그냥 신이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야.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서 마스터피스로 하잖아. 최고의 작품이다. 보기 가장 좋았던 작품. 그러니까 인간 한 명 한 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인 거야. 노예, 아까 이제 우리 인도 얘기하면서 카스트 제도 얘기했잖아. 카스트는 어때? 브라만, 그렇지? 브라만이 가장 위에 있고, 이게 이제 신과 인간들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 브라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 노릇을 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신이 뭐 있었겠어? 네, 뭐 크사트리아. 이제, 그 다음에 수드라. 맞나?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갈라놓은 거잖아, 그지? 이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불가치 천민이 있구나, 불가치 천민. 외국인들, 노예들, 아니면 전쟁 포로들. 인간으로서 취급을 안 당하는 사람들. 수드라 노예. 그지? 이 위에 있는 캐스트의 노예를 하는 담당하신 분들이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거지같이 태우는 거야. 거지같이 태우는 거지. 완전 이 밑으로 태우는 거지같이 태우는 거지. 크사티리아로 태어나야지 최소한.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야, 그죠? 바이샤는 것들. 자, 어쨌든 이런 이념들이 이 이념들이 사실 다 점령하고 있었어. 이 코케스 산맥에 살고 있던 야베 쪽이 그런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저쪽에 제우스 신 이런 거 섬기는 애들도 되고 비슷해. 제우스나 뭐 그런 그 그리스의 그레코 로만 시대의 그 다신교가 굉장히 이 페르시아의 뭐랄까 아수라라든가 뭐 이런 신들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게 같은 이념에서 이렇게 퍼져나간 거라서 그래.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만큼 우리 기독교, 하나님 종교, 유대인들이 성경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만들어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처음으로 주장됐던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인간의 존엄성, 이마고데오라는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클래스 없이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자유민주주의,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이라는 나라들이 그 정신 아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정신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인류 역사에 BC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시크릿 그동안 인류가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가짜 신앙들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의 이마고데오 정신으로 만들어진 그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베이스로 한 유대 기독교 이 사상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 모든 게 거기에 기반이 돼 있다는 거지. 중국이고 다 노예야. 왕의 노예야. 중국 공자라는 거 알고 보면 다 그거야. 그냥 노예인 거야. 우리는 다 노예인 거야. 물론 내가 왕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예인 거야. 누군가의 노예인 거예요. 평등이라는 게 없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유일하게 있는 게 바로 유대 기독교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왕 만들지 마라. 너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결국은 왜 이마고데오 이 사상을 왜 포기하냐? 왜 포기하고
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왕들이 막 왕을 중심으로 다 힘이 커지고 제국화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지. 부러워서 우리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울을 세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왕 그 사람 그것도 세우기 싫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원했던 거를 그냥 주시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 왕들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한테 넘어가고, 그리스도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국가가 이제 그 헬레니즘 국가의 4등분이 이제 우리가 4등분이 되면서 이 이집트와 이 레반트 지역의 패권은 이제 프톨로마이오스라는 그 알렉산더의 절친에게 넘어갑니다. 그 절친이 왕이 되는 거죠. 여기 이 지역에 시리아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까지 해서 쭉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페르시아한테 먹히고 계속해서 왕권이 없다가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프톨레미아우스라는 그리스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죠. 재밌죠. 이집트가 이제 드디어 완전 외국인들한테 이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톨레미아우스의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구냐면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사실 이제 로마한테 멸망을 하죠. 그리스가 로마가 이제 이 로마까지 이제 그리려면 좀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 정도로 이제 하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잘 그리려다가 더 이상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된 게 생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가 이제 그 아주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가나안 레반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페니키아 나라라고 해야 되나? 도시 국가가 하나 있는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여가지고 솔로몬 시절 때 두로에서 스페인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식민지를 세워요. 북아프리카에다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카르타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도시 국가인데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알파벳을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이 이제 유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페니키아가 세운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이제 로마가 가까이 있고 스페인도 이제
카르타고의 식민지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굉장히 강해진다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가 왕성한 시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커지는데 이 사람 이제 그리스가 쪼그라들면서 이 둘이서 이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싸우게 되면서 3차 전쟁을 하죠. 세 번 싸워가지고 로마가 이기고 뭐 유명한 한니발이 두 번째 이제 전쟁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니발은 이 뭐랄까요 로마를 이기지만 한니발은 이기지만 카르타고는 로마한테 지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이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로마가 지면서 사실 로마는 군사로 큰 나라죠. 힘으로 큰 나라고 대부분의 그 문화는 사실 그리스 문화를 갖고 오는 굉장히 그레코 로만 문명이죠. 그래서 이제 문명이고, 그래서 어쨌든 프톨로마니우스 왕족이 다스리던 이집트를 결국은 시저가 와서 가져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시저의 양아들 가이사르 1세 진짜 황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도 역시 로마의 수중에 넘어가는 게 1세기 200년.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140년까지 300년에서 140년까지 그리스가 있다가 140년쯤에 이제 여기 그리스에 있던 그 헬레니즘은 다 로마가 이제 접수하게 되고 흡수하게 되면서 로마와 그리스는 사실상 한 나라가 되죠. 나중에 또 쪼개집니다. 결국은 이제 한 300년쯤 되면 다시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가 헤어집니다. 종교도 나눠지고, 그래서 동방정교와 또 이렇게 그 로마 카톨릭이 나눠지는데, 하여튼 로마와 그리스는 한 나라가 된다. 하나의 문화권이 되는, 원래 뭐 또 그랬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스토리. BC 한 400년에서 40세기부터 쭉 다뤄봤습니다. 빼먹은 거 있나요? 빼먹은 게 뭐 있을까? 인도 얘기를 잠깐 하면, 인도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16세기, 17세기쯤 해서 17세기가 맞나요? 그 휴였던 같은데 잘 안 보여서. 네, 맞아요. 17세기쯤에 이제 베다 문화가, 아까 얘기했던 카스트 제도로 얘기되는 와서 이제 거의 이제 이쪽을 약간 노예화시키는, 원래 이제 드라비디안에 살던 인도 사람들과 아리아족들이 결혼도 하고 서로 이제 하면서, 근데 아리아족은 정통성을 지키죠. 주로 이제 브라만, 카스트리아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성장되다가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씁니다. 여러 나라들이 쓰는데 아리아인들의 전베다 세대와 또 후베다 세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가 이제 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라들이 이제 여기도 생기고 마그나라는 나라 생기고, 또 이름을 제가 인도는 좀 어려워가지고 난다 뭐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북쪽에,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통일을 하는 큰 국가가 생깁니다. 그게 다 마우리아 제국 왕국이 생기는 거죠. 마우리아의 이제 아소코 대왕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불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도는 국가, 이제 불교 국가가 되는 그 시절이 있죠. 그 시절이, 이제 180년까지 BC. 180.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말하는 그 시절까지 마우리아가 되고, 마우리아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되게 춘추 전국 시대가 또 돼버려요. 정신이 없이 이제 1세기 때. 네, 그런 정도만 알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300년쯤에서 진시황이 통일하고, 춘추 전국 시대에 오다가 300년쯤 통일하고, 한나라가 전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0년쯤에서 한 1세기 초반 40년 AD까지 이제 전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나라라는 나라가 잠깐 세워졌다가 몇 년 안 가서 망하고 다시 후한이 생기고, 후한이 이것도 한 300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확인할 테니까. 가면서 이제 삼국시대, 우리가 아주 재밌게 읽는 삼국시대가 펼쳐지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신라제가 이제 점점 국가를 통일을 해 나가다가 고구려가 이제 부여까지 점령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1세기 이후에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인류의 모든 역사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의 또 다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긴 하는데 굉장히 작은 어떤 포션이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1세기까지 정리를 해본 겁니다.